근데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는 오늘도 하루만큼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매일매일 말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울하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어지는 이 하루를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겠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말년운을 높이고 우리의 오늘 하루를 더욱더 풍족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자,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이 믿는 마음으로 실천하시는 만큼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이 풍수의 고서들도 그렇고요. 동양고전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노력에 대한 그 강조입니다. 이 추운 겨울이 되어야 소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노력을 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은 이제 힘든 시기를 겪어봐야 알 수 있다는 건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다면 힘든 세월 겪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런 풍수에 대한 가치,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년운을 높이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 바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제 국내 최초로 여러분들이 풍수 인테리어를 스스로 직접 접목할 수 있는 4주 프로그램의 학습지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2030 세대들로부터 해서 성인 학습지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풍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나이에 불문한다라는 그런 저의 생각이 점점 더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조금 더 이 풍수 인테리어를 여러분들의 삶에 접목시키고자 하신다면 제가 하단 고정 댓글에 달아놓은 이 링크를 통해서 가벼운 학습지에 이 멋지동 풍수 인테리어 학습지를 공부하시고 더 풍족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버려야 될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의미가 없는 인간관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그럴 겁니다. 저도 정말로 친구 좋아하고 학창 시절에는 그 주변의 어른분들께서 친구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귀담아 듣진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저만의 일을 하게 되고 저의 가정을 꾸리고 보니 친구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굳이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제쳐놓고 친구를 선택하는 그런 선택들을 굳이 할 필요는 없었겠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에 중점을 두는 거는 사람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나이에 대한 분류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 친구에 대한 관계를 더 중요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나쁜 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친구에게 하는 만큼 나의 가족 관계에도 그렇게 열정을 다하고 친근하게 대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 나의 친척보다도 나의 형제 자매보다도 정말 나의 일에 진심이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라면은 정말로 그거는 나의 가족과도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가 아닌 관계에 너무 굳이 목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스터디 활동을 여러 타고는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도 다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떤 책을 읽는다라든지 스터디를 통해서 업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이런 모임이 아니라 굳이 옛날에 그런 전통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술 먹으러 다니고 일부러 관계를 맺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점차 회의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은 그냥 직장에 다니시든 아니든 간에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간관계 잘 맺어 놓으면은 도움이 되는 것들도 많죠. 그런데 우선은 내 거 챙길 거 잘 챙기고 정말 나의 자기 개발이 잘 되고 나의 그런 역량이라든지 내 삶의 격이 높아지면은요, 알아서 사람들은 날 찾아오고 알아서 나와 친구 맺고 싶어 하는 그런 좋은 인연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과하게 어떤 외부적인 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내 남은 그 에너지를 허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 하나는 바로 이런 말입니다. 아유, 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 살았는데 뭘 합니까?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십니다. 또 제가 만나는 의뢰인분들의 기본적인 연령대 자체가 보통, 물론 젊은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은 이제 제 나이 또래 이제 30대 의뢰인분들도 많이들 저에게 연락 주시고, 얼마 전에 대구에 아파트를 선정해드린 그 부부 같은 경우에도 저랑 같은 연배의 그런 부부였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직은 이런 풍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50대 이상인 혹은 60대 이상, 그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는 하는데요. 제가 올해인가 세종에 있는 그 한 주택을 감정하러 가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드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어머님이 살고 계신 그 시골 집을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아예 옮겨야 되는지 이렇게 감정을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께서도 70대 후반의 연세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어머님한테는 제가 확실히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께서 아유, 내가 이제 뭐 다 살았는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게, 어머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지금 우리 대부분의 어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어머님 최소 10년, 20년 이상 살게 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자녀분들에게도 더 도움이 되고 어머님께서도 행복하시려면은 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제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10년, 20년의 그런 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어머님도 행복하고 가족분들도 다 같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다 살았는데 라고 하지만은 진짜 다 살았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설령 여러분들의 나이가 많다라고 해도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고 제가 늘 이야기를 드리죠. 그렇게 봤을 때는 다 살았는데가 아니라 우리는 매일 모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오늘의 하루만 쥐어질 뿐입니다. 내일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좋은 쪽으로 건실한 계획을 세워야 실질적으로도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 이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풍수에 대한 것들, 특히 음택에 대한 것을 제가 가끔 이야기 드릴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어쨌든 사람이 한번 인공적으로 손을 대고 나면은 그 자체로 모든 자연은 훼손이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그 노력들은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일부러 건강해지기 위해서 먹는 그런 의약품들, 그 약품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아플 때 병원 가야 되고 약 먹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아프면 바로 병원 가고 바로 약 먹고 빨리 나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항상 좀 약을 과하게 드시는 분들, 영양제라고 하면 뭐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드시고 한 번에 먹을 때 서너 알씩 혹은 그 이상씩 막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거 자체가 오히려 내 몸을 상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라는 거죠. 뭐 물론 제가 그쪽 전문가도 아니고 전공을 하시거나 그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엉터리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그런 자연적인 원리를 빗대어 보자면은 일부러 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그 과한 것이 내 몸을 더 상하게 하지 않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 개인 PT를 받고 있는데요. 트레이너 분께서도 이야기를 하시는 게, 그 트레이너 분들이 오히려 더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무리한 운동도 그렇고 또 무리하게 어떤 그런 약물이라든지 인공적인 화합물을 먹다 보니 더 빠르게 몸이 상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약을 먹으면 지금 당장 좋아지는 반짝하는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좀 더디더라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그런 제철 음식들, 때에 맞춰서 먹는 그 음식들이 진정한 우리 몸의 보양식일 수도 있다라는 거, 이 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말년이 편안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저는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줄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가만히 있는 시간입니다. 가만히 넋 놓고 있는 그 시간만큼 우리를 병들게 하는 시간은 없다라는 거죠. 정말 건강하시던 분들이 정년퇴임 하자마자 갑자기 확 늙어버리는 것도 다 그런 이유인 겁니다.
요즘 뭐 직장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부터 전부 다 파이어족 그러니까 뭐 일 자체가 사람에게 크게 뭔가 해로운 것처럼 여겨지는 부분도 없진 않은데, 우리가 그런 파이어족을 원하는 것, 경제적인 자유를 원하는 거는 정말 남에게 얽매이지 않고 내가 원할 때 일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지, 내가 일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파이어 하고 나간다고 해도 결국 또 돌아오게 되고 뭐라도 일을 하고 싶어서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거는 인간의 본능이기도 한 겁니다. 또 사람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활동을 해야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그런 목적성, 정신적인 긍정성이 길러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굳이 경제 활동이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뭐라도 생산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요, 성경이 됐건 불경이 됐건 이제 필사를 하면서 적어보는 겁니다. 그 실제로 노트를 펴고 글자를 적다 보면은 치매도 예방이 되고 내 정신적인 그런 수양에도 도움이 되니까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뭐라도 창조를 하고 생산해내고 돈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더욱더 풍족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봐도 명확한 거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년운이 좋아지기 위해서 집안에 뭐 물건을 둔다,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근데 그런 물건 하나 둘 것 같으면은 우리가 굳이 어렵게 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 놓으면은 만사오케이일 텐데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풍수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 거고, 이 사람이 풍족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원리도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해야 될 노력들은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풍족한 오늘 그리고 풍족한 말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발전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